자,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향구 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불평등 두 번째 단원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유주의 정의관을 배울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 또는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굉장히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두 명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 노지그라고 하는 사람과 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론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떨까요? 나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내 노예로 살라고, 노비로 살라고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는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유주의는 사실상 교과서에도 나온 것처럼 앙신 레짐, 예를 들어서 구체제 모순이라고 하는 유럽 사회, 뭐 물론 이제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억압했었거든요. 이때는 자유주의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위험한 사상이었어요. 아니 너네들이 무슨 자유가 있어? 니네가 무슨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길래 각자 태어난 몫에 따라 신분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기득권들 사실상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선택할 강요된 선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지금 제 아이를 강요된 선택. 그럼 너 가지 마. 너 오케스트라 하지 마. 대신 일요일날 너 뭐 할 수 없어. 뭐 너 뮤지컬 가지 마. 대신 너 뭐 할 수 없어. 그럼 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고선 그걸 너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과연 자유라는 거, 자유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그 일하기 싫어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낮은 임금, 또 더러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한 것.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를 좋아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자유주의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유주의 정의관의 이념적인 토대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다른 가치는 평등이죠. 평등을 실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도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자유지상주의까지 보편화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요. 또 신자유주의라고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경제 부분 배울 때 이런 신자유주의의 맥락도 이런 부분에서 상통하게 됩니다. 또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보다는 개인이 우선시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게 되면 결국 어, 결국 개인의 경쟁을 하겠죠.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그렇고 국가가 우선시 되게 되면은 집단주의 그리고 그 집단주의 결과가 뭐였죠? 독일의
나치즘, 그렇죠?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식으로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굉장히 무서운 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이념을 위해 가지고 개인을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자유주의 자유인간의 특징은요.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을 해서 얻었어요. 결과물을. 이 결과물이 바로 뭐겠어요? 소득이겠죠. 이 소득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었죠. 자유로운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거의 천분인권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해요. 왜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 않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의 경우 결과는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집단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그렇죠? 세계 2차 대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는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무엇에 반대하게 될까요? 복지정책, 뭐 누진세 이런 것들을 반대하겠죠. 자, 그럼 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부를 증진시키고 공동선에 이바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우리의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그 케인즈의 계획경제,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의 실패 문제가 더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더니 좀 고통스러웠지만 내버려 뒀더니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발전했다. 이런 논리죠.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역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국방이라든지 치안, 경찰 노릇하는 거죠. 요 정도만 담당해라. 그리고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 정책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누진세, 복지 이런 것들에는 반대합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는 로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자, 국가의 조세 및 복지들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고요.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자, 한계점 봅시다. 우연한 조건이나 운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한 거였어요. 우리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한 것이 바로 태어나는 선천적 특징들이었죠. 이것에 의한 분배가 계속될 경우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없죠.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회평등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기회평등은 정말 중요한 가치죠. 하지만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돌보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경쟁,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뭐 포드사의 예라든지 구성의 모순이라든지 뭐 절약의 역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한테 합리적이고 이익되는 것만을 찾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선은 사라지겠고 사회 구성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롤스였어요. 롤스의 정의론은요. 롤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롤스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자,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주의 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것이 제1원칙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볼 때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회계약서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정치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사회계약설의 내용들, 로크, 홉스, 루소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을 좀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내가 일정한 권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단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려야 된다. 다른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또 법을 집행함으로써 우리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사실상 이런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한번 수업 시간에 토론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특례 입학이 입시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공평하진 않자. 하지만 우리는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주장해야 된다. 만약에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너는 유리하니까 찬성하고 나는 불리하니까 반대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맺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둘 간에 있어서 어떤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완벽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지만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낮은 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유로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맞지가 않아요. 그건 롤스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롤스는 사회 계약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냐면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이건 장막으로도 많이 표현이 돼요. 내가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성실함을 타고났는지 타고나지 않았는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노력할 수 없는 사람인지, 부잣집에 태어났는지 가난한 사람에 태어났는지, 백인으로 태어났는지 흑인으로 태어났는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지 베트남인으로 태어났는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키가 크게 태어났는지 못생기게 태어났는지 작게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당연히 예, 우리 아들이 수영하고 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떨까요?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내가 안 좋은 상태가 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을 맺기 전에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걸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을 가려요. 장막을 씌운단 말이에요. 무슨 장막을 씌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장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맺죠. 그러고 나서 그 계약에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이것을 합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가장 좋지 못한 조건을 최소 수혜자로 태어날 것을 가정을 해서 계약을 맺겠죠. 뭐 할 때?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분배할 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만들어낸다. 제 원칙은요,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있는 정신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 생명권, 행복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는 누구나 다 이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원칙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발생하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불평등은 이럴 때만 인정이 된다. 첫 번째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다. 벌 수 있지만 그가 부한 돈이 우선적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1,000만 원 버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복지 정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거, 노력에 대한 대가가 다른 거, 업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배분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그 배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귀의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돼서 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는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제1원칙, 제2원칙. 제2원칙에서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는 것들 아셔야 됩니다. 자, 롤스는 이런 분이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유머도 있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1원칙은 자유나 언론과 같은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인 거죠. 자유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제2원칙도 있어야 한다.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직책이나 직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그것이 정의롭다. 다시 말해서 롤스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고 했었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했던 학자였던 것이죠. 내용이 많이 어려웠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